좋아요, 구독. 보통 일반적으로는 반감기를 앞둔 상태에서 하락이 한번 오는데 이번에도 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반감기 전 하락 오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해왔죠. 오.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지난번에 있었던 반감기였고요. 요게 그다음에 이제 반감기 전에 코로나로 인한 하락이 있었어요. 이게 한 60% 넘게 떨어졌는데 네. 요번에도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근데 어쨌든 하락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전 반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때가 반감기였는데 그 전에 40% 되는 큰 하락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도 40%, 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도 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 하락이었어요. 그래서 반감기 전에 하락이 오거나 반감기 껴서 하락이 오거나 하락이 왔었거든요. 네. 그럼 요번에도 하락이 오냐 안 오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그냥 상승 추세라서? 자, 이게 만약에 요번에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도 대비는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진짜 오느냐 안 오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네네. 이게 그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네. 아니 과거에 2번이나 이렇게 있었는데 대비를 안 하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한번 대비를 해보자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감기 전에 어쨌든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거는 이번에도 진짜 오냐 안 오냐를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약간 이거에 대한 고민을 그냥 애초에 이제 접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할 수는 없다. 준비는 해야 되는 네, 거니까. 준비는 해야 된다. 네. 근데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요번 불장에 요걸 한번 그려왔어요. 요번 불장의 요 예상 가격, 예상 움직임을 그려왔는데 제가 이제 준비할 시간이 좀 적어서 급하게 그려왔는데. 네. 잘 그리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조정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빨간색이 반감기고 그다음에 여기가 2025년 3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네. 저는 한 2025년 상반기가 뭐 비트코인의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하거든요. 과거의 패턴상. 네. 그래서 요렇게 떨어지고 지금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반감기 기점으로 쭉 올라가거나 안 그러면 지금부터 한 7만 달러나 6만 8천 직전에서도 고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큰 조정을 받고 올라가거나 해서 요 정도라고 하면 큰 조정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각각 40%씩 조정이에요. 요만큼 떨어지는 게. 그러면. 네, 해서 멀리서 보면 조정이 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요 시장 안에 있는 나는 너무나 엄청나게 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면. 네. 그래서 이제 반감기 전에 있었던 조정은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긴 해야 되고, 네. 하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한 3-4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네. 반감기 때까지 분할로 살아. 반감기 때까지 분할 매수.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부터도 적용 가능한 부분일까요? 네, 맞아요. 아. 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목표는 네. 여기서 뭐 지금 한 5만 달러, 4만 뭐 7천 뭐 이렇게 있는데 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걸 목표로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 네. 여기에서 평단가 요 정도 잡고 여기서 잡고 여기에서 어차피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쯤에서 나오고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목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고점에서 파는 게 아니고. 저는 못해요. 저는 솔직해요. 네네. 저는 저점에서 못 잡아요. 좋네요. 네, 그리고 고점에서 팔지도 못해요. 네. 그래서 요번에 저는 솔라나로 수익을 많이 봤는데 네. 솔라 많이 올랐잖아요. 네. 수익을 많이 봤는데 막 많이 찍힐 때는 평단이 3만 원이에요. 네. 한 400% 넘게 찍힐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운이 좋았다. 왜냐하면 미리 알았으면은 제가 몰빵해서 들어갔죠. 그쵸.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단가를 이렇게 맞추는 게 목표고 네. 그다음 여기까지 수익을 가져가는 게 목표예요. 고점에서 전 팔지도 못합니다. 네. 네, 전 이게 목표예요. 네. 근데 그런 걸로 치면은 네. 이제 지금부터 한 3-4달 반감기가 4월에 있는데 안 그러면 뭐 넉넉 잡아서 한 6개월 정도 네. 적립식으로 매수하면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든 평단가가 이쁘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립식 매수는 뭐냐면 네. 일주일에 한 번씩 10만 원어치씩 네. 예를 들어 같은 금액으로 계속 사는 걸 얘기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면 평단가 이쁘게 잡히고 그다음에 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서 파는 거는 그때 가서 이제 또 제가 한 번 더 나오면 시기 한번, 잘 맞춰야겠네요. 네, 하는 걸로 하고 네. 해서 저는 지금부터 사도 되냐요라고 네. 물어보면 사도 네.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네. 그러면 만약에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걸 매도하고 이걸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네. 제가 사실 뒤에 준비해온 건 그거였어요. 뭐냐면 네. 사도 된다. 그럼 뭘 사야 되냐? 어떤 코인을 사야 되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네. 아니 근데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플이나 뭐 솔라나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보유하신 분들께서 이거를 지금 매도하고 비트코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오히려. 네. 오. 네. 지금이 기회예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네. 알트코인은 안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 오른 알트코인들이 손절하고 비트코인을 갈아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응. 그 제가 이제 나중에 뭐 데이터를 보여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의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가 제일 많이 올라요.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알트코인이 올라요. 그러면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만 그쵸. 가지고 있고 네. 그 이후에 알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게 제일 좋아요. 흐름 따라서. 네. 근데 이거를 대부분 못 하죠. 어렵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만약에 제 의견을 뭐 물어보시면 네. 현금할 그 매수할 현금이 있다면 음. 떨어지면 비트코인 위주로 사셨으면 좋겠다. 음. 더하기 이더리움까지 비트 이더. 비트 이더 네. 위주로.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트 이더 위중을 조금이라도 높였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그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하면 네. 그때 알트코인으로 갈아타도 늦지 않다. 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네. 그냥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비트 이더 위주로 네. 정식으로 매수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관심이 좀 생긴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매수하시는 게 진짜 제일 좋아요. 어... 제가 장담하는데 6개월 장담까지 하면 좀 그런가요? 6개월 정도 정식으로 매수하시면 네. 6개월 뒤에 저한테 아마 돈 주러 오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러 오실 것 같은데 진짜로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이 또 기회예요. 뭐냐면 반감기 이후로는 계속 쭉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는 저도 제 뭐 그 라이브 하거나 이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정이 와야 큰 수익 가져간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정 때 사니까. 아 매수를 해야 네. 되니까. 그걸 조정을 잘 이렇게 버텨야지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네,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립식으로 사기에 지금 너무나 적기다. 조정이 아직 안 왔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조정이 오고 나서 사면 안 되나? 저도 그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네. 한번 조정이 오고 나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사도 괜찮지 않나? 네,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 자, 한 7만 정도까지 갔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듯이. 근데 여기서 한 25% 정도 떨어지면은 지금보다 가격이 높아요. 아, 지금 자리에서 사는 가격보다? 네. 그리고 30% 정도 떨어진다라고 치면은 지금 자리였다. 해서 떨어졌을 때 사는 것보다 만약에 진짜 7만까지 올라갔다 조정 받으면 지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야 그럼 지금 떨어질 수도 있다며. 그러면 지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제가 적립식으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매를 잘 하는 사람, 투자에 기재라는 사람들이 왜 단타를 안 하는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돈을 꾸준히 늘리는 방법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코인 시장에 풍파가 올 겁니다. 왜냐면 반감기 이후로 쭉쭉 올라가도 이때만 봐도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조정이 30%예요. 여기도 25%고. 근데 2017년도 보면은 이때 막 이런 얘기들 사람 많이 했어요. 원숭이도 돈 버는 장이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때가 40%씩 조정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심지어 조정의 이유가 중국의 코인 거래 금지.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이슈로 때리면서 이렇게 조정이 오면 과연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비트코인 어떤 코인이고 왜 현물 ETF가 엄청나게 큰 호재고 장기적으로 왜 우상향하는 게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가 있어야지 이럴 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단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한번 이번에는 제 말 한번 듣고 좀 정식으로 한 6개월 산 다음에 와 진짜 평등가 이쁘게 잡히네 이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뭘 하셔도 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